언론들 보면은 집값이 떨어질 리 없다. 그러면서 요즘에 집값 오르는 이유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보면은 규제 때문에 집값이 오른대요. 그런데 규제를 하게 되면은 심리적인 건 둘째치고 수요가 줄어들죠.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규제 때문에 집값이 뜬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언론들이 과거와 어떻게 말을 바꾸고 있는지 이런 부분 이야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대출 규제가 만든 패닉바잉이래요. 왜? 주택담보 인정 비율 강화, LTV 강화했고 규제지역 확대했고 대출 규제는요. 정부에서 부동산 억제하기 위해서 한 것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바젤 3. 그래서 그 쉽게 얘기해서 바젤 1으로 시작되는 게 뭐예요? 뭐 LTV 강화하긴 했지만 바젤 1으로 강화한 게 LTV, 2로 강화하는 게 DTI, 3로 강화하는 게 DSR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DSR 규제 들어가는 거예요. 작년에 LTV, DTI 들어가는 거고 전년도 초창기에. 그러면서 대출을 풀어줬다가 억눌렸던 수요가 일시적으로 폭발할 수 있지만 규제 완화로 끊어야 한다. 대출 규제를 만든 조바심의 악순환은. 자, 대출 규제로 만든 조바심의 악순환이 아니에요.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당해서 집을 더 규제되기 전에 빨리 살 수 있는 집을 찾아서 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거 다 개소리고 예를 들어서 집값이 올라간다는 부담감 때문에 사는 거죠. 맨날 언론에서 뭐라 그래요. 아예 기사 제목이 그렇게 나오죠. 오늘이 제일 쌀 때다. 패닉바잉 폭발. 그래놓고서 무슨 대출 규제 때문에 패닉바잉이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패닉바잉이 언제부터 나왔어야 돼요? 2017년 6월부터 6.19 정책, 8.2 정책 이거 다 대출 규제 들어갔었죠. 그럼 그때부터 패닉바잉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이렇게까지 집값이 오른다는 미친 심리가 형성되지 않았으니까 대출 규제를 하면은 아 대출 규제 하는구나 하고 오히려 다주택자들은 처분했죠. 지금은 뭐예요? 대출 규제를 하더라도 집값이 폭등한다는 그런 심리를 잡아놨기 때문에 대출 규제 때문에 패닉바잉이 아니라 집값이 오른다는 언론의 호도 때문에 패닉바잉이 일어나는 거죠. 뭐라 그랬어요? 여태까지 지들이 맨날 저희 이거 은근슬쩍 다 보이게 하고 있어요. 외국 경제 아까 뭐 이야기한 것도 그렇고 가격 치솟으니까 패닉바잉 그러면서 집값 상승의 공포를 체감했기 때문에 패닉바잉이다. 오르니까 패닉바잉. 여태까지 오르니까 패닉바잉이죠. 대출 규제를 50%에서 40%로 줄였어요. 10억짜리 집을 살 때 5억 필요하던 게 6억 필요하게 되죠. 얘가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면 40%로 줄여가지고 예를 들어 8억까지 떨어지게 된다. 그렇다면 40% 대출 받으면 얼마예요? 3억 6천이니까 4억 4천만 있으면 되죠. 그렇다면 지금 패닉바잉 할 이유가 있어요? 지금 아니면 집 못 사요? 퍼센테이지는 줄어도 가격이 떨어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에서 맨날 가격 치솟으니까 패닉바잉, 앞으로 가격 더 뜬다, 무조건 가격 오를 거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패닉바잉이 일어나는 거지. 왜 핑계를 자꾸 다른 쪽으로 돌리냐.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못 사게 되는데. 자, 그리고 이제 3개월 남았는데 6월 전에 매물 쏟아질까? 지럴드에서 나왔죠. 종부세나 양도세가 더 강화되더라도 버티거나 증여를 택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버티거나 증여 택할 인간들은 이미 2020년에 다 했고 뭐 팔 사람들 2, 3개월 소요되기 때문에 6월 이전에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이미 집을 내놨을 것이라는 뜻이다. 그렇다면은 작년에 공시지가 엄청나게 강화했더니 급매물 엄청나게 나왔죠. 작년 5월까지. 그리고 딱 6월 되자마자 가격 띄우기 시작했죠. 그런데 3개월 전에 안 내렸고 이미 다 팔렸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구라치는 언론이죠. 권교수형 뭐라 그래요? 광명 들어오는 거에 대해선 7만원 물량은 지금 나오는 공급량이 아니기 때문에 공급 부족을 전혀 해결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이분은 말 바꾸기 달인이죠. 7만원은 상당히 많은 물량이라 수도권 서남부 지역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지금 영향 주택난 해소에 긍정적이고 공급 신호, 확실한 공급 신호 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가 갑자기 말 바꾸고 있죠. 저런 걸 자꾸 갖다 붙이고 있다. 조장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역할은 집값 잡기가 아니라 공급 확대 신호를 분명히 주는 것이다. 다 지금 보면은 이런 기사들 쓴 거 다 경제지들이죠. 왜? 경제지들 과거에 최근 데이터는 안 나오지만 그 부동산 쪽에서 광고료로 먹는 게 30%다. 아주 그냥 대고객들 그냥 서비스 싸바싸바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맨날 이런 사람들 불러가지고 뭐라 그래요? 민간 정비 사업으로 임대주택이 확보되고 주거질도 개선되는 시기 개소리 집어치우고 민간 정비 사업으로 임대주택이 얼마나 확보돼요? 정부에서 확보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지. 지난 서울에 15년간 2만호 들어왔어요. 순공급이. 확보돼요? 그리고 누가 집을 내놓겠느냐? 다들 버티기에 들어갈 거. 올라갈 때까지 가지고 있고 싶어요. 내놓고 싶지 않아요. 버티기 하고 싶어요. 버티기를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게 문제인 거죠. 왜? 특히 지금은 경기 침체 플러스 세금 강화되고 있죠. 플러스 이제 금리 인상도 슬그머니 되고 있죠. 이런 게 되고 있는 상황인데 버티기에 다들 들어갈 것 당신이 내주세요. 영끌한 사람들이 버티기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갭투기 한 300채씩 한 사람들이 버티기에 들어갈 수 있느냐. 자, 이번에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시는 5살 훈이 왜 공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다못해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공급이 많이 나오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건설사들은 수익을 올릴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집값 오를 때는 한 채당 2억씩 수익 보면서 한 1000채 지었다면은 공급 정책 막 만들어내서 하도록 유도해가지고 집값 떨어져서 채당 한 5천만 원밖에 못 벌더라도 5,000채 지으면은 순수익은 이쪽이 더 이득이죠. 그러니까 자꾸 공급 유도하는 거예요. 근데 저 심리가 통하니까 집값이 안 잡히니까 공급을 쏟아져 나오게 만드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 전에 이렇게 됐다가 지금 금리 인하로 인해서 두 번 튄 거죠. 그런데 지금 금리 인상되고 있죠. 규제는 계속 강화됐고 사람들 여력은 계속 떨어지고 거래량 이미 박살났고 여기서 금리 인하가 한 번 더 된다면 오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상황이에요? 아니죠. 그런데 자꾸 공급으로 밀어붙이는 이유 뭐예요? 다주택자 매물만 나와도 공급은 안 부족하다. 그런데 공급 부족 이야기에서 짙도록 건설사들은 물론 그래서 성공적으로 지금 공급 대책들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10년 뒤만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집값? 대부분 특히 서울 수도권 같은데 10년 내에 10년치 연봉 이상 하락할 것이다. 왜? 인구 감소에 대량 공급이 겹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항상 이야기하는 거 재개발, 재건축이에요. 그래놓고서 인허가가 언제 제일 조금 났는지 알아요? 리먼 이후. 그때가 인허가 착공, 준공 제일 적었어요. 근데 떨어졌죠. 공급이랑 관련 없다. 엄밀하게 말하면. 자, 임대료 규제는 도시를 파괴한대요. 임대료와 부동산 문제도 시장 경제에 맡기면 수요자와 공급자가 시장 가격에 수렴하게 된다. 그 수렴은 어디로 가느냐? 최대한 기득권이 많이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게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그랬는데 부동산 장사하는 것을 자본주의의 기생충이라고 하신 분이 애덤 스미스죠. 어디다 갖다 쓰고 있어. 독과점이 될 수 있는 건요. 규제를 해야 되죠. 가격이 올라 초과 이익이 발생하면 공급자는 많이 공급하게 되고 시장 경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자꾸 계속 지금 규제 풀어라 얘기하는 거 뭐예요? 규제 풀어라. 규제 좀 풀어주세요. 경제지들이 앞다투어. 건땡년. 저희가 엄청나게 많이 깠던 곳이죠. 저기는 무조건 건설사 편이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지금? 규제지역 폐지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 규제지역 폐지해서 대출 많이 나오게 만들고 바젤3 상황에다가 지금 가계부채가 세계 최고로 치솟았는데 규제지역 폐지하래요. 대출 더 받게.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 차익 실현하고 빠지게. 차익 실현하고 빠지게 되면 무슨 일이 생겨요? 다시 유입되죠. 그 다음에 요건 강화 재검토. 실거주 하지 말래요. 실거주 하는 것도 문제래요. 투기해서 살 수 있게 만들어야지 집값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뭔 개소리야 이게. 상한제 폐지, 제초안 폐지, 요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 안 나온다. 이러고 있어요.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규제지역 폐지, 강남 3구 제외. 자, MB 때부터 규제 완화됐죠. 개정안 폐지, 실거주 요건 폐지, 분양제 폐지, 제초안 폐지. 자, 규제지역 해제. 원래 이때 뚝 떨어지는데 왜 다시 올라요? 규제지역 해제해주고 대출 많이 받을 수 있게 금리 낮춰주고 하니까 오르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 장기적 침체가 나왔다. 실거주 요건 폐지. 실거주 요건 폐지해서 떨어진 거예요? 아니죠. 실거주 요건 폐지한 경우 언제 봐야 돼요? 사실은 투기하라고 실거주 요건 폐지해 주는 거예요. 자, 규제지역 해제, 세법 개정안 이걸로 양도세 완화해 주죠. 양도세 중과 폐지, 자주 이야기하는 양도세 중과 폐지해라. 그래야 매물 나온다. 근데 어때요?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폐지하고 또 몇 개 더 하니까 쭉 올라가죠. 뭐 폐지해서? 제초안, 분상제 폐지하니까. 규제지역이라는 것은 왜 규제지역 만드는 거예요? 과잉 심리가 몰렸기 때문에 수요 억제하려고 만드는 거고, 실거주 요건은 분양 투기 들어가기 위해서 막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것들 봤을 때 다 이런 것들 핵심적으로 폐지하니까 집값 떨어지던 게 상승세로 돌아섰다. 폐지하니까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다시 주택시장 예전에 이렇게 오르던 거 지금 좀 침체되고 있으니까 다시 이렇게 만들자고. 건설사 대변해주는 저 업체가 언제부터 집값 떨어지는 걸 바랬다고. 당시 기사들 투기지역 해제 거품 다시 키운다. 그렇죠? 해제하면 해제 후 강남 재건축 집값 15% 급등. 투기 과열지구 해제. 자, 규제지역 폐지하면 재건축 집값 폭등한다. 분상제 폐지가 헬조선 만든다. 그 다음에 부동산 3법 제초안 폐지, 분상제 폐지. 말은 둘 다 유예였지만 분양권 3개까지 받을 수 있게 하는 거죠. 최대 3개까지. 자, 이렇게 풀어줘서 어떻게 됐어요? 부동산 3법 플러스 초이노믹스 플러스 초이노믹스로 유동성 풀고 요거랑 재건축 연한 완화. 이 미친 정책들이 2014년에 다 들어가면서 뭐예요? 재건축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띄워라. 대신에 내가 띄울 수 있게 돈은 많이 빌려주도록 할게. 이렇게 만들어서 가격 떴잖아요. 규제 완화해서. 5년 보유 7억 주택 10억에 팔면은 양도세 4,400만원 덜 내. 거주 조건 폐지하면서. 덜 내면 어떻게 돼요? 상경 투자가 늘어날 수 있다. 투기 늘어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때 이렇게 경고해놓고서 왜 인제 와서 그래요? 그때랑 지금 다르나요? 그때 이렇게 해가지고 투기 늘어나서 가격이 떴다는 거 다 나왔는데. 자, 종부세가 오히려 집값 끌어올린대요. 대단하십니다. 일부 현금이 부족한 집주인들은 매각하겠지만 미래의 가격 상승분이래요. 종부세가.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지금이야 이제 710으로 엄청나게 강화해서 보유세가 많은 거지.
외국 같은 경우는 보유세가 엄청나게 높았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폭등 안 일어났죠.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보유세 부담이 왜 더 크게 다가오느냐. 외국 같은 경우는 다 월세로 해가지고 보유세 내고 수익 내려고 만들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시대 차익만 보려고 갭투기 들어가서 보유세를 들어오는 돈 없이 온전히 버텨야 되는데 이걸 미래에 뭐 가격 상승분이니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거래량 주니까 뭐라 그래요? 집값 오름세. 꺾였는데 아직 오름세니까 집값 오름세. 봄 이사철 맞아. 요동치나. 이사철 아니다 지금. 거래량이 준 것은 이사철이 아니기 때문이야. 자꾸 이런 이야기들 만들고 있죠. 집값 폭락 절대 없다고 하고 있어요 계속. 자, 작년 이사 시즌 봅시다. 물론 코로나 영향이 있었지만 쭉 떨어졌죠. 봄 이사철이 최악이죠. 아, 코로나 때문이잖아. 그럴까봐 한 가지 더 봅시다. 2월 거래량 지금 이미 3월이에요. 절반 이상은 됐겠죠? 근데 1월에서 2월로 봄 이사철 가까워지면서 거래량 늘어나다 코로나 때문에 떨어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왜 1월에서 2월로 넘어가는데 거래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느냐. 올해는 봄 이사철 때문일까요? 2월에 기다렸다가 봄에 살려고? 헛소리 집어치우고 보통 이사갈 때 1, 2월에 이사 많이 가죠. 자식이 있는 부모라면. 그리고 4, 5월에 많이 나오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그때 금매가 많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봄 이사철이라서 많이 산 게 아니라 금매 많이 나와서 투기꾼들이 많이 사고 내 집 마련 그때까지 못하다가 지금이 기회다 하고 산 사람들이 나오는 거지. 이사철 때문에 늘어난다? 거래량이요? 이사철은 보통 애들 방학 때 맞춰서 이사하죠. 학교 다니다 중간에 전학 가면은 교육과정 다시 해야 되는데 진도 안 맞고. 자, 이제는 또 뭐라 그래요? 중국인들. 16억 건물 78% 대출받아 산 중국인. 주택담보 대출 비율 한도를 넘어서는 대출 자금을 바탕으로. 자, LTV 한도 어떻게 넘어섰는지 이야기 안 하죠. 78%만 이야기하죠. 아마도 요거 뭐 40%, 50%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를 지칭하는 것 같죠? 그러면서 60% 이상 대출받아 매입한 사례. 산 것들 보면은 주택이라고 해놓고서 보면은 상가주택. 이런 것들 산 거 이야기하고 있어요. 혹은 업무용. 상가는요. 우리나라 사람도 80% 대출 나와요. 외국인이라고 특별히 많이 해주는 거 아니에요. 볼까요? 작년 기사죠. 외국인, 내국인 동일하게 LTV 적용하고 있다. 기업 사업자금 목적 대출금 주택 구입 사용 시 자금 회수 똑같이 들어간다. 다 들어간다. LTV 규제 도입되고 외국인도 국내 금융기관을 통해 동일하게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적용받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왜 갑자기 외국인 거 들고 오고 있어요? 상업 업무용이니까. 저거 내국인들도 똑같고 외국인 많이 산다고 해도 이거 다 한국인들이에요. 건모 외국인이에요. 건모 외국인. 그러니까 외국인 투기 비중, 매입 비중 보면은 계속 한 1% 안팎이에요. 총 거래량에. 그러니까 갑자기 뭐 이제 또 규제 때문에 내국인들 못 사고 중국인들 다 사는 투기 시장 되겠네 라고 하면서 최고 많이 받은 사례 들고 와서 하고 있어요. 상가주택 같은 거. 아파트도 아니고. 그럼 상가주택은 LTV 얼마나 나오는데요? 내국인은. 왜 그거 얘기 안 하죠? 내국인은 요거밖에 안 나오는데 외국인은 이만큼 나온다 라는 증거를 정확히 들이대든가. 왜 그런 부분 얼버무리고 주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주택 LTV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면서 상가 낀 주택 가지고 이야기를 하느냐. 대출 비율이 달라지는데. 결론 뭐예요? 요즘 언론은 자신과의 싸움 그리고 과거와의 싸움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항상 승리하죠. 누군가 지면 누군가 이기는 거니까. 어차피 지 자신과 싸우는데 한쪽이 지면 한쪽이 이기는 거죠. 지들이 한 말을 지들이 바꾸고 있다. 뒤엎고 있다. 전문가란 작자들 역시 마찬가지고. 완화해야 떨어진다에 대해서 심리가 그렇게 될 것이다. 추측성 기사들만 난무하고 있죠. 심리가 이렇게 되니까 패닉바잉이고 규제 때문에 이렇게 되니까 다 추측성 발언일 뿐이죠. 문제는 심리에 영향을 끼친 거는 집값이 떨어지는데 대출 규제에 들어가면 집 안 사요. 패닉바잉은 왜 한 거예요? 집값이 오른다는 기대심리, 그리고 과거보다 발달한 인터넷과 그 다음에 영상 매체가 많이 발달했죠. 유튜브 이런 데서 엄청나게 홍보하잖아요. 집값 계속 오릅니다. 몇몇 군데 빼고 다 그거 하고 있죠. 그래서 막 삐까뻔쩍하게 보여주고 그런 식으로 심리만 만들고 있죠. 그러면서 와가지고 또 부동산 초이노믹스 이후 부동산 투기 활성화 되니까 막 스타 강사들 해가지고 찝어주고서 돈 벌었대 하니까 다 가가지고 하고 있고. 과거보다 규제를 너무 오랫동안 완화책을 썼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심각한 완화책을 썼기 때문에 집값이 오른 거죠. 그 심리가 지금 20, 30대들이 느끼기엔 어떠냐. 계속 올랐다고 밖에 안 느껴지니까. 그것 때문에 패닉바잉이 일어나는 건데 규제 때문이라고 핑계 돌리고 있다. 자, 이제는 뭐예요? 은근슬쩍 또 매번 나오죠. 집값 떨어지게 생기면 맨날 얘기 나오는 게 외국인 맨날 이야기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사철. 거래량 줄어드는 건 이것 때문이고 그 외국인들이 주도하고 있다. 자꾸 이런 식으로 심리 유도하고 있는 이유 뭐예요? 결국에 저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자료 하나 똑바로 들이대는 거 없더라.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해 봐야 돼요? 제발 완화해주게. 그래야지. 언론은 항상 집값이 오른 곳에 편이었기 때문에, 집값이 계속 올라야 분양도 잘 되기 때문에 계속 유도하고 있는 거다. 집값 폭락 절대 없다고 하고
막 유행어까지 만들어서 하고 엄청나게 그 심리가 폭발할 때쯤, 그때가 제일 위험할 때다. 예를 들어서 임산부가 온다든가 뭐 애엄마가 애 데리고 부동산 시장 오면은 그때가 떨어질 때다. 왜? 심리가 미쳤을 때니까 그때 팔아라 라고 하는 것처럼 심리가 미쳤을 때가 지금 팔고 있는 거고, 그래서 다 털고 빠져야 되는데 규제 때문에 심리는 있는데 못 사니까 규제 풀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